임성환의 시사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온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찬반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경론 끝에 보류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와 종부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한 단체에 계신 분이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현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고 있는 이 막대한 세제 혜택이 투기를 야기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동산 관련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보유세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당장 시급한 일이다.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개최에 맞춰서 혹시 기자회견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된 셈입니다. 이 문제는 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이제 막대한 세제 혜택 문제는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여러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강화 이런 논의를 시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임대사업자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예,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도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예. 이게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설립한 출범한 부동산 특위에서 만든 안이거든요. 네. 제목을 보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인지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주택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그런 내용으로 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네.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잘못된 사인을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또 불로소득이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새로운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이 조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공급보다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 부분에서 네. LTV를 강화한다거나 이게 이제 잘못되면 빚내서 집 사라 또 이러한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역시 세제인데요. 네. 양도세하고 종부세 이 특이 아니고 아직 결정되는 바는 없긴 하지만 네. 이것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그런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교수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재산세 감면 있잖아요. 1주택자에 한해서 기존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만 지금 이제 감면을 해줬는데 이 범위를 9억 원까지로 높이는 방안 이걸 이제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싶거든요. 이것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저는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는 어떤 인식 이런 것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 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해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면 안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먹고 계셨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사실 6억에서 9억 사이라고 하는 것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낮은 그런 가격은 아니거든요. 공시가격 기준이니까요. 예. 이렇게 높은 가액에 대해서도
이 세금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보유세 똘똘한 한 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두기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 혜택을 주게 되면 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개편안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이 한 4%가량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 절반 정도로 대상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종부세 이게 만약에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재산세를 완화시켜준다거나 이 상위 구간에 대해서 종부세를 완화시켜준다라던가 뭐 양도세를 완화시켜준다라던가 이런 것은 그 논리는 뭐 실거주자, 실수요자,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세금이 무거워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자꾸 이러한 세제 인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혹은 투기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불로소득을 부동산 만국병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동산 세제를 좀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화시킨다라고 하면 지금도 사실은 종이호랑이거든요. 네. 지금도 종이호랑인데 불구하고 가까스로 조금 강화시켜 놓은 그 제도를 다시 또 완화시킨다라고 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것을 다 반기면서 환영하면서 이제서야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꾸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정부가 어떤 의지가 없구나. 요구를 하면은 언제든지 완화시켜줄 수 있겠구나.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안 팔아도 되겠구나. 내년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세금 더 깎아주겠구나. 저는 사실 이러한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양도세 완화 방안도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다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아까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 뭐 2%로 한정하겠다. 종부세가 아주 고자산가가 내야 되는 부유세인데 네.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종부세가 그러한 꼭 상위 1%, 상위 1%, 2%가 내야 하는 그러한 부유세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재산세로부터 종부세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을 9억을 기준으로 그것을 넘으면은 걷어서 전 지자체에 이렇게 환수해주는, 지금 재산세는 거두면 그 해당 지자체에만 쓰는 이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같은 데에서 많은 재산세가 거두어져도 그것이 다시 강남에 쓰였으니까 강남만 더 개발이 돼서 전체적으로 불균형성이 커지거든요. 네.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9억을 기준으로 걷지만 그 9억 바로 윗단위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한참 위로 올라가야지, 부동산 네. 가격이 한참 위로 올라가야지만 그렇거든요.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 그걸 걸어서 전국 지자체에 나누어져서 전국에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을 꾀하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종부세를 꼭 상위 일부 부자들만 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저는 오히려 한정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1가구인 경우에 9억까지는 비과세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한대로 9억까지를 한도로 해서 무한대로 불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제도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꼭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을 팔고 양도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면은 이사를 못 간다. 네. 이제 이게 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사두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이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소득을 환수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1가구라는 이유로 인해서 부엌까지 비과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꼭 살아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오히려 부엌도 너무 많다. 부엌까지는 거의 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의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오히려 좀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게 왜 꼭 부엌 이하면은 다 비과세를 해줘야 되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12호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죠. 12호까지는 그냥 투기해도 되는구나. 12호에서 몇 번씩 팔고 몇 번씩 불로소득을 취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게 노동소득, 근로소득 벌려고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약한 1주택자들한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그걸 이제 투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 여쭤보려고 했었던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 문제예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그 동안에 주어졌던 세금 혜택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과거에는, 이 제도가 들어온 지는 한참 되었고,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확대가 되었고, 2017년에 일몰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 의해서 다시 또 이게 확대가 됐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당시에 주어졌던 거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이 관련되는 모든 세금을 정말 전폭적으로 깎아주는, 비과세해주는 이제 그런 혜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혜택을 근데 그때 2017년에 현 정부 들어왔을 때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폈는데 그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서서히 줄여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던 다주택자 투기가 6억 이하의 어떤 서민들이 주로 사는 그런 지역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도 이 집들이 잠김 효과에 의해서 시장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규제가 쓸모가 없구나, 규제가 효과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동안 너무나 과하게 주었던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도 과하기 때문에 향후에 기간이 더 남아 있더라도 여기에서 멈추는 것, 여기에서 그만 주는 것이 부가경제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신규든 기존이든 현재 상태에서 다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지금 특혜를 줬던 부분은 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 포인트를 이제 우대 비율을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확대하는 것, 이건 좀 반길만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도 저는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이 신혼 가구라던가 그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것이 갭투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에 대한 아무런 이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 라고 하는 그 신호가 될 것이고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우려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LH 투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144%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출을 받아갔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 대출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더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갭투자를 오히려 보장할까 봐 지금 또 우려한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훈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바람한 부근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 다시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